안녕하세요, 한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엔진 오일을 교체하러 한번 가봤어요. 오토큐에 갔었는데 엔진 오일 교체하고 나서 따로 정비할 거 있냐고 여쭤보니까 정비사 분께서 점화 코일이랑 점화 플러그 교체는 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했겠어요. 안 했겠죠. 제가 중고차로 사가지고 왔는데 벌써 이게 14만인데 한번 견적을 한번 물어봤거든요. 아니, 엔진 오일 10만 원짜리 하러 왔다가 38만 원이 들어가면은 너무 좀 부담이 돼서 일단은 엔진오일 교체만 하고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점화 코일이랑 점화 플러그 세트로 구매하는 게 한 11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차 가져왔을 때보다 조금 더 덜덜덜덜 떨리는 감도 있고, 시동 켰을 때 시동이 일반 시동이 잘 안 돼요. 타다다다다다닥 부릉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뭐 전기 계통일 수도 있고 제너레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배터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운행을 제가 이 차 같은 경우는 매일 하거든요. 배터리랑 뭐 이런 거는 따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점화 코일이랑 점화 플러그 좀 교체를 해서 요것도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연비도 너무 나빠졌어요. 그때 교체를 안 하면 점화 플러그 쪽에 스파크가 튀는 부분에 이제 카본이나 이런 게 쌓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연소가 잘 안 되니까 연비가 좀 나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화 코일이랑 점화 플러그 교체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준비를 했어요. 요게 점화 플러그, 그 다음에 요게 점화 코일입니다. 요거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품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품번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점화 플러그 아세이 품번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전에는 여기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옛날 차를 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현대모비스 정품 스티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꺼내 볼게요. 우리 차 같은 경우는 점화 플러그를 12만에 한번 교체를 하라고 정비사 분들이 말씀하셨거든요. 12만에 한 번인 걸로 봐서 얘가 이리듐 소재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정비 지침서를 뽑아왔는데 정비 지침서 보니까 점화 플러그의 간격은 1.0에서 1.1mm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네요. 이 점화 플러그를 제대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부품들이 좀 필요해요. 어떤 부품이 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점화 플러그의 간극을 볼 수 있는 간극 툴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동전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요 두 부분의 간격을 보는 거거든요. 이쪽은 밀리미터, 이쪽은 인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간격이 얇았다가 두꺼워지죠. 이걸로 간극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그렇게 얼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치 말고 밀리미터로 볼게요. 1mm라 그랬거든요. 1mm에서 1.1mm. 이게 배송이 되면서 조금 쿵쾅쿵쾅 하면은 틀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1mm가 약간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조금 벌려줘야 되는데 이 벌려주는 것도 여기에 갭 오프너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얘를 잡고 살짝 오픈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힘줘서 오픈을 살짝 해주고 1mm가 되나 볼게요. 1mm가 됐습니다. 다음 옆으로 안 가거든요. 1mm가 됐으니까 요거는 간극이 이제 맞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극 조절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극 조절 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점화 플러그를 빼려면 점화 플러그를 뺄 수 있는 소켓이 필요해요. 얘가 생각보다 깊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빼줄 수 있는 요게 필요하거든요. 요거 빼는 거. 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걸리는 게 이렇게 딱 보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미리수가 안 맞는다. 큰일 났네. 미리수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결을 잘 해봐야겠네요.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딸깍 끼워서 빼는 용도.
요렇게 요게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라디오 펜치 요 깊숙한 데에 넣어서 이제 빼거나 이래야 되니까 라디오 펜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런 애들도 필요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임팩트로 이제 나사를 풀 건데, 임팩트로 나사 풀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거를 요렇게 해갖고 뺄 겁니다. 어댑터로. 요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제대로 정비를 하려면 요 토크 렌치가 필요해요. 토크 렌치. 요건 이제 토크 값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토크 값 같은 경우는 체결 점화 플러그 장착할 때 토크는 1.5에서 2.5 kg 폴스 미터로 해야 되거든요. 요걸로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토크 렌치 필요하고, 이거는 고열 그리스입니다. 고열 그리스. 이것도 있으면 좋긴 한데 뭐 없어도 상관없긴 해요. 근데 혹시나 몰라서 고열 그리스는 이거 나중에 점화 플러그 뺄 때도 그리스가 이게 발라져 있으면은 탈착이 쉬우니까 요거를 발라줄 거예요. 네, 간단하게 요렇게 이제 재료는 준비가 됐고요. 이제 저쪽 가서 한번 탈착을 진행해 볼게요. 자, 차로 왔는데 일단은 커버를 띄어야겠죠? 요거를 띄려면은 그냥 들어서 띄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들어서 띄고요. 네, 딱딱하고 띄면은 띄어지는데 잘 못 띄울 수가 있나 이게? 네, 요걸 띄어서 한쪽으로 치워 놓고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화 코일을 먼저 탈착을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요 녀석, 요 클립을 빼낼 건데 저렇게 빼고 그 다음에 눌러서 커넥터를 빼면 됩니다. 근데 저게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천천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녀석들도 이제 다 빼야겠죠. 빼면은 이제 일반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갑 끼고 하시는 게 나아요. 잘 안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커넥터를 미리 다 빼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트를 풀어줍니다. 볼트를 천천히 풀어주고요. 이렇게 풀어주면은 이게 이 볼트는 조금 짧아요. 조금 짧은데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이게 나사산이 무너지지 않게 살살 빼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볼트 이제 나사산 망가지면은 어디서 이거 다시 사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차 운행을 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총 4개가 있어요. 점화 플러그도 4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4개 조심해서 잘 빼주시면 됩니다. 볼트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점화 코일은 요렇게 그냥 뽁뽁뽁 해서 빼면 돼요. 요렇게 뺀 다음에 안에다가 이제 나사를, 복사를 넣어서 요걸로 살살 이제 점화 플러그를 빼줄 겁니다. 점화 플러그 빼는 것도 조심해서 잘 빼야 돼요. 이게 나사산이 무너지면 진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빼는 것도 천천히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개째 빼주시고요. 그리고 3번째도 빼고 4번째도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요거는 전용 복수화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먼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천으로 감싸 주고요. 자, 지금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거랑 새 거를 비교를 해볼 건데요. 기존 거는 녹도 쓸고 지금 이렇게 까만색 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연소가 되게 안 될 것 같은 딱 봐도 느낌입니다. 모양도 변형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부식도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안쪽에 보면은 또 돌기 같은 게 이상하게 나 있어요. 원래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나 있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한번 여기다 긁어 볼 거예요. 이렇게 한번 신종에다 긁어 보면 이렇게 카본이 이제 묻어져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연소가 잘 안 되니까 뭐 아무래도 연비에 안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12만에 한 번씩 가는 건데
얘는 아무래도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러니까 요런 거 12만쯤 됐을 때 한번 갈아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리스도 이제 바를 건데 이거는 고열 구리스예요. 그래서 고열 구리스를 이렇게 발라주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가 우리가 나중에 얘네를 빼낼 거잖아요. 빼냈을 때 이게 너무 이제 열이나 이런 거에 많이 가 있다 보면 변형이 있을 수도 있고 나사산이 무너지거나 이런 게 가장 큰 걱정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산이 무너지지 않고 잘 빠질 수 있게 이제 구리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요거 구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 차량 정비할 때 사놨던 건데 이제 얼마 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나사산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이제 장착을 해줄 거예요. 요 같은 경우는 손으로 요렇게 골고루 펴 발라주면 되고요. 요렇게. 그리고 티슈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하고 나서 티슈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주면 됩니다. 근데 골고루 발라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골고루 발라주고요. 또 너무 바르면 구리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조금 적다 싶을 정도로만 발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산에다가 전부 다가 묻힌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해서 먹여준다. 예, 구리스를 먹여준다. 요 정도 생각으로만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구리스를 많이 먹인 것 같긴 해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발라주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제가 촬영을 한다고 지금 한 손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 손으로 작업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이렇게 해서 두 손으로 발라주면 참 좋습니다. 구리스는 4개 다 발랐고 이제 장착을 진행해 볼게요. 천 덮여져 있던 거를 빼고요. 토크를 한번 봐야죠. 점화 플러그는 1.5에서 2.5 뉴턴퍼. 네,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되고 저거 전용 브라켓으로 저렇게 끼우면 딸깍하고 들어가 있어요. 고정이 되기 때문에 고정을 먼저 해주고 손으로 먼저 어느 정도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토크렌치로 체결을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진행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딸깍 소리가 난 다음에 더 진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점화 코일 새 거 이제 하나씩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제 뿅 하는 소리와 함께 들어가요. 그러니까 딸깍 하면서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데 그때까지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너무 힘을 주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위치에 있는 녀석들도 있을 텐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요리조리 잘 피해가지고 잘 끼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잘 끼워주시고 여기도 끼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볼트를 체결할 때 이제 체결하는 이제 토크가 필요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토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클립도 한번 껴줄게요. 클립 끼는 건 진짜 쉬워요. 이쪽에 이런 식으로 딸깍 하고 끼워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고정 클립도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커넥터 다시 끼우고 이렇게 끼우고 그 다음에 커넥터는 눌러서 끼워주고 이쪽도 커넥터 끼우고 그 다음에 고정 클립 끼워주고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딸깍딸깍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진짜로 체결을 할 건데 체결을 하려면 토크를 알아야겠죠. 토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결 토크는 1.0에서 1.2 kg 포스 미터. 예, 이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 건데 이렇게 해서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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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 나면서 이제 됐고 커버 씌우고 끝입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죠. 근데 손재주가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커버 끼우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려요. 네. 아이고 잘 안 껴져. 네, 이런 식으로 장착이 끝났습니다. 체는 다 했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오케이.
지금 누르자마자 탁탁 윙 하면서 시동이 걸렸잖아요. 하하, 이것만으로도 저는 효과가 좀 있다고 봐요. 뭐 연비에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저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